근데 제가 40살까지만 해도 여드름이 잘 나는 제가 겸히 유튜브를 보고 식단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이제 싹 뜯어 고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과 하이엔드까지 다 써본 결과 가격이 절대 중요하지 않고 서울대학교 피부과에서 옥시토신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옥시토신이 피부에서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피부의 재생을 돕고 그래서 사랑받으면 이뻐진다 그러잖아. 이 콜라비 이거 옥시토신 김치인데요. 걱정되는 게 지금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을 때 계속 오독오독 소리가 마이크에 나올 거야. 우리 영상팀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 많은 최경입니다. 한박클럽 이화입니다. 오늘도 저희 멋진 게스트분들 모시고 식사 나누면서 또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 또는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 아니면 도움 안 돼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보겠습니다. 도움 안 돼도 재밌는 얘기 좋다 그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게스트분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의 전용관 교수입니다.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정말 이 멋진 자리에 초대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우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집밥 먹으러 온 배우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원욱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너무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고 웰케어 클리닉이라고 하는 데서 진료하고 있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호스트 장혜리입니다. 어떻게 맛있는 걸로라도 해서 이분들을 계속 오게 하려고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메뉴 소개를 해드릴까요? 제가 오늘 메인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거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인데 저희 지인분이 만들어주신 청국장인데 이거를 그 스지를 푹 가서 그다음에 저희 김장김치 신김치로 해서 이렇게 한 거라 아주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깍두기인데 콜라비로 한 거예요. 콜라비로 한 거라 아주 식감이 좋을 거예요. 무가 아니에요? 무 아니에요. 콜라비예요. 그래서 콜라비 깍두기 오늘 많이 콜라비가 드시고요. 뭔가요? 콜라비가 양배추하고 그 무하고인가 이렇게 같이 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간 순무 같기도 한데 순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맛이 네. 훨씬 더 좋아요. 많이 드시라고 많이 담아놨어요. 그리고 원하시면 싸드려요 이거는. 네, 이거는 옥돔 제주 옥돔 저희 남동생이 보내줘서 하고 이거는 또 저 광주에 계신 경지님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촬영에 쓰라고 저기 조기 진짜 조기를 말려서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오늘 좋은데 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이제 겨울이긴 하지만 좀 상큼한 걸 먹고 싶어서 해파리 냉채했어요. 해파리 냉채를 그 전에 하던 설탕 같은 걸 빼고 이제 알룰로스를 좀 넣고 해서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귀한 손님한테 하는 그 멸치 볶음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구운 야채 샐러드 한 거예요. 이것도 올리브유하고 소금 후추하고 그 갑오징어하고 그다음에 그 새우 넣고 했고요. 네. 자, 오늘 충분히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십시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이거 청국장 진짜 맛있겠다. 청국장 맛있어요. 네. 지훈 배우님 괜찮으면 이따 싸가세요. 네. 아,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저 지난번에- 청국장 좋아하거든요. 지난번에 가고 난 다음에 좀 싸줄 걸. 근데 먼저 가게 돼갖고 그러니까. 네. 내가 자기만. 내가 좀 드리겠습니다. 편해. 끝판왕이거든. 구독자분들 중에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그 저보고 맛을 꼭 전달해 달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이게 영상으로도 그 맛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저희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지훈님도 그렇고 주한 교수님 특히 두 분 너무 열심히 잘 드셔가지고 만 교수님은 진짜 너무 그게 진심이어갖고 너무 영상에서 보기 좋았어요. 억지로 먹는 표정이 아니어가지고. 거의 눈물 흘리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자, 천천히 많이 잡수세요. 이거는 그냥 찐 거예요? 야채를? 아니에요. 다 구웠어요. 구웠어요. 구워서 그 올리브유랑 이렇게 해서 구워서 먹어보면 깜짝 놀래고. 야채찜 진짜 맛있는데? 야채 좀 맛있어요. 샐러드는 아닌데 약간 이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뭐 여기다가 든든한. 가래떡도 좀 넣고 근데 파스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파스타도 좀 넣어서 이렇게 먹더라고. 저는 그렇게 다른 이렇게 키토식 안 하는 사람들한테 갈 때는 제가 어디 갈 때 항상 음식 싸가는 건 이걸 싸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파스타를 삶아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가지. 그냥 진짜 이걸로 한 끼 먹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배우식이에요 이거. 네. 배우식. 내가 지금 막 지어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대충? 이거 그 초반에 올리브하고 소금하고 후추하고 그 이탈리안 그 시즈닝만 해갖고 그 허브만 뿌려서 이렇게 마리네이드 해서 그냥 후라이팬에다 그냥 구운 거예요. 조금 닫고.
그냥 후라이팬으로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비에다 뚜껑 닫고 푹 구웠어요. 그래서 푹 안에가 익혀갖고 마지막에 이제 데울 때만 제가 오븐에다가 이렇게 데웠어요. 콜라비 어메이징. 콜라비. 이 콜라비는 지난번에 우리 김장했잖아, 겸아. 네. 김장하고 나서 양념이 남은 거 얼려놨다가 그냥 콜라비만 썰어서 그냥 그것만 버무린. 와,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아 진짜 너무 보람나는. 제가 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 그래요? 지금 표정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화난 건 아니죠? 화난 건 아니죠? 아니, 만족스럽습니다. 아. 너무. 아니, 이렇게 좀 입맛 높다는 사람이 와서 네. 맛있다 그러면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청국장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청국장 진짜 맛집이네요. 여기 고기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완전히 수지로만 한 거예요. 고기가 그냥 입에 들어가면 이렇게 흐물어지잖아요. 지우 씨, 저기 딸 연락해. 안타깝네. 아유, 진짜 맛있어요. 혼자 입에 내가 뭐 그걸 못 해주겠어. 왜냐면 이거 배우식, 딱딱해서 얼려놓으면 이거 배우식이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막 청국장 냄새도 그렇게 심하게 안 나요. 아니 냄새 안 나. 냄새 나는 거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여기 냄새. 좋은 청국장이라고 예, 그런가? 예. 아, 이게 신김치가 들어간 게 네. 아주 특이하고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예. 원래 청국장 끓이면 동네방네 냄새 다 나요. 아유 그래서 저는 안 먹었어요. 네. 그래서. 메뉴 설명해주기 전까지 청국장 있는지 몰랐어. 근데 제대로 잘 끓이면 냄새가 이렇게 안 난대요. 이 스지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쓰지. 그 커넥티브 티슈를 만드는 우리가 이제 근육만 키워가지고는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힘줄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유연하면서 유연성을 가지면서 이게 단단하게 교원 조직을 만드는 소스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콜라겐을 먹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설렁탕이나 무슨 도가니탕이나 꼬리 곰탕을 해도 다 기름 걷어내고 이런 거 쓰지 걷어내고 그냥 뿌연 상태에서 밥만 말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거 딱딱하게 굳는다라는 게 저희 어머니가 도가니탕이나 이런 거 뭐 곰탕을 끓이면 한 솥을 이만한 그 솥에다 끓이면 다 끓이고 나서 나중에 하얗게 딱 붙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조금씩 떼어가지고 하나씩 하면 맞아요. 한 달은 먹죠. 근데 정말 보양식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먹는. 보양식이고 먹었을 때 속도 되게 편안하고 그다음에 든든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스지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뜨리고 먹고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 의 선생님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그 보통 우리가 피부 좋아진다고 하면서 콜라겐 같은 거 막 먹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모든 그 약과 뭐 보충제들이 그렇지만 워낙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정제된 형태로 먹어도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미 음식으로 잘 먹고 있고 또 몸의 기능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그거 자체가 주는 그 기대 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부족한 사람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안 좋은 비타민이라도 저기 좀 기아에 막 허덕이는 잘 못 먹는 사람들한테 그 몇 가지 비타민의 성분이 부족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줬을 때 굉장히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평소에 영양 관리를 잘 못하거나 그랬던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꼭 콜라겐 자체보다는 콜라겐과 함께 들어있는 여러 가지 스지 같은 경우도 그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가서 몸에서 기능적으로 그거를 또 운동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도와주는 여러 그 요소에 의해서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지 꼭 그거 하나만 먹는다고 갑자기 피부가 이렇게 광이 안 나거나 팽팽해지지는 않을 것 그냥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먹으면 돼요. 정답이 막 콜라겐 막 이렇게 식품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정제해서 많이 팔잖아요. 대기업에서도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근데 사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 먹어도 보고 해보면 그냥 약간 다 심리적인 그걸 이렇게 좋다고 설명을 해서 그냥 좋다고 생각하니까 먹게 되는 실질적인 효과는 차라리 더 좋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제 피부를 보면 아시겠죠. 콜라겐 드시고 있지 진짜 않으시죠? 콜라겐을 발랐어요? 수지를 바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뭐 가끔 피부과도 가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세안 잘하는 거랑 기초를 자기가 피부에 잘 맞는 거를 그냥 탄탄하게 잘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여자 화장품을 계속 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화장품, 누나 화장품 쓰다가 그리고 이제 성인 되고부터는 남성용 화장품, 뭐 스킨 로션 이런 거 안 쓰고 여자들의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이제 좀 거의 다 써봤어요. 진짜 좋은 거부터 유명한 거, 말만한 거 거의 다 써보고 했는데 결국에 뭐 이게 그렇잖아. 이게 예쁘고 광고가 잘 돼 있고 막 이 패키징 예쁘게 돼 있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한데 제가 진짜 수많은 화장품을 다 써본 결과는 그냥 나한테 잘 맞는 거를 내가 잘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나 브랜드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잘 맞는 걸 잘 찾아서 그냥 저는 지금 스킨이랑 에센스랑 수분크림 이 정도 바르거든요. 그걸 이제 나한테 잘 맞는 걸 찾으니까 그것만 잘 꾸준히 발라도 진짜 피부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맞는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좀 많이 이제 자기가 써보면 좋지만 만약에 많이 써볼 만한 상황이 안 된다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으면 도움이 좀 되겠죠. 저는 이제 진짜 저는 다 써봤거든요. 저 엄마들이 쓰는 막 라프레일 막 이런 것까지 그 막 아이크림 하나에 100만 원씩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거든요. 다 써봤는데 뭐 비싸서 조금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거죠. 아이크림을 100만 원 주고 쓰는 게 내가 만약에 1년 한 100억씩 벌면은 그냥 뭐 가볍게 100만 원짜리 아이크림 바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근데도 사람 마음이 저걸 쓰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쓰고 싶은 마음은 든단 말이죠. 근데 저는 뭐 이런 거 저렴한 거부터 비싼 것까지 하이엔드까지 다 써본 결과 가격이 절대 중요하지 않고 저렴한 화장품들 중에서도 진짜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찾아서 자기랑 잘 맞는지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한 다음에 그걸 꾸준히 잘 써주는 게 피부 관리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어차피 댓글로 사람들이 물어볼 테니까 그렇지. 뭐 바르고 계시지? 이거 뭐 광고 협찬 아니니까 한번 지훈 씨가 뭐 바르고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댓글 그게 지금 제가 물어볼 것 같은데. 화장품 광고가 하나가 하는 게 있어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저도 이제 같이 다니는 매니저나 친구들한테 야 이게 좋아 이거 써봐 이렇게 추천을 해줘도 귀찮아서 잘 안 써요. 근데 남자들도 기초만 꾸준히 잘 챙겨 발라도 자기 지금 원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기초가 뭐예요? 기초는 그냥 정말 기초가 스킨으로 없구나 너는. 스킨으로 이거 뭐라 화장솜에 스킨으로 이제 화장솜 묻혀서 닦아내는 거예요. 한번 정돈을 하고 그 다음에 에센스 바르고 그 다음에 수분 크림을 바르는 거죠. 에센스를 중간에 바르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 여자들 더 많이 바르는 사람들은 엄청 단계가 더 많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전 다 해봤거든요. 아이크림부터 뭐부터 다 해봤는데 크게 의미 없고 그냥 딱 남자들은 너무 귀찮으면 그냥 스킨에 로션 정도만 해줘도 근데 그게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찾으면 그게 진짜 최고의 피부 관리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기본적인 관리를 정말 열심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요 단계에서의 그 조금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죠. 차이를 모를 거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피부라는 거는 외부에서 환경에 제일 먼저 보습을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분이 달아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피지나 이런 것들이 물론 여성들은 내적인 호르몬이나 이런 거하고 좀 관계도 있지만 이게 자극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부가 정체가 돼서 각질이 딱딱하게 굳는 형태가 되고 자극이라는 게 뭐예요? 세안하면서 두드리고 어. 계속 약간의 스크럽하는 형식으로 겉에 묻어 있는 각질과 외부에서 이 오염 물질들을 잘 걷어내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그게 꼼꼼한 세안이거든요. 그걸 어떤 사람은 찬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잘 관리를 기초적인 세안과 피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막 무슨 이태리 타월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시죠? 이태리 타월 그런 걸로 막 문드러지는 얼굴 분들도 떼수건으로 있어요. 막 많이 네, 인기 근데 많아요. 그렇게 과하게 저 오늘 아침에 그러고 왔는데 아니 이렇게 효과 있는 것 같아. 광나 방송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군요. 아니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런 두꺼운 피부들도 있고. 그러니까 피부라는 게 이게 피부 장벽이 있거든요. 그 피부 장벽의 건강도는 이 기저 피부하고 그 위에 있는 좀 중간에
살아가는 피부하고 이제 죽어가지고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피부들이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저 피부의 막에 너무 넘어서까지 막 혈관을 자극하고 자극을 주는 것은 정말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게 뭐 무슨 레이저를 쏜다라든지 뭐 이런 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제 기초적으로 좀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그냥 가장 중요한 세안, 그다음에 보습, 뭘 쓰든 간에 그런 게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피부가 굉장히 재생 능력이 좋고 원래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 관리하면 할수록 이렇게 오래 좋게 유지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아무리 뭐 때밀이로 갑자기 밀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면 그 보는 효과는 아주 조금.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화가 될 과정에서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관리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시는 피부 환자들은 피부과를 다녀도 안 낫는 환자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좀 저는 이제 원인을 지금은 관리 개념이지만 저는 이제 치료 개념으로 보면은 안쪽에서 시작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장에서 장벽과 그때는 제가 장내추구 얘기했지만 장과 피부도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그 피부과를 전전하시는 아토피 환자들, 그러니까 이제 스테로이드밖에는 이제 처방이 없어 보이는 듯한 아토피 환자라든지 그 주사염이라고 이렇게 얼굴 늘 빨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염증이고 일종의 자가 면역이니까 그런 환자들, 또는 여드름이라든지 또는 아무것도 문제 없는데 온몸이 가려운,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연하면서 가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존의 환자들이 보통은 스테로이드 연고나 또는 기존의 항히스타민제 정도밖에는, 또는 그것을 너무 강조해 버리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상당히 이제 최겸님 통해서 오신 분들도 중에도 이미 피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면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피부가 엄청 나빴는데 식단을 개선을 통해서 장이 좋아지면서 그러고 보니까 피부도 좋아졌네요.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제 스무디 먹고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관점도 있고, 그래서 식단 중에는 카니보 다이어트를 하더니 또는 갭스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다른 것도 좋아졌지만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을 저는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원초적으로 잘 먹고 잘 자기가 피부 관리에는 핵심. 먹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저는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는 피부거든요. 원래 사춘기 때부터 여드름이 진짜 한 20살까지도 진짜 약간 멍게처럼 여드름이 많이 났었다가 막 이제 여러 가지 여드름을 없애는 막 레이저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이제 지금은 그런 흔적이 많이 없어졌는데, 제 나이를 나이 말하기가 왜 이렇게, 내 나이 말하기가 점점 민망해지는지 네이버 모르겠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니 여기 저보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렇게 네이버 얘기하고 찾기 하지 그러는데, 말고 그냥 말해요. 나이 여기다 자막을 띄워야겠다. 제가 81년생이니까 올해로 뭐 만으로 하면 뭐 44세 뭐 이런데, 뭐 어르신 얘기까지 할 정도. 그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르신 당황하셨어요. 까불고 있다, 진짜. 어쨌든 제가 나중에 겨울 빼고 막내니까. 근데 제가 40살까지만 해도 여드름이 잘 나는 그런 피부였어요. 그래서 나는 호르몬 활동이 이렇게 왕성한 거 40살이 돼도 이렇게 여드름이 나나 그랬는데, 그쯤부터 제가 겸히 유튜브를 보고 식단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이제 싹 뜯어 고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 이래서 안 좋구나. 설탕과 식용유, 특히 예를 들어서 공복을 싫어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초코파이에 커피 우유 마시고 이런 식으로라도 끼니를 때우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그런 단 음료, 주스, 뭐 단 커피, 과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게 근데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내가 먹고 싶을 때 계속 주워 먹었어요. 눈에 보이면은 과자 주워 먹고, 그냥 목이 마르면은 물을 안 먹고 뭐 콜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커피 우유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피 우유를 마신다거나. 근데 그런 음식들이 얼마나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겸히 유튜브를 보고 이런 음식들이 이렇게 안 좋구나, 그리고 공복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내 몸에 좋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그런 음식들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이제 밥을 먹고 최소한 건강하게 먹고 후식으로 그런 걸 먹는다든지, 공복인 상태에서 그런 안 좋은 튀겨진 과자나 막 이런 설탕이 잔뜩 들어간 그런 것들을 안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여드름이 사라지더라고. 근데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이 설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슐린을 자극하고, 특히 나쁜 기름들에 튀겨진 과자나 뭐 이런 거 거의 다 그런 거잖아요. 팜유에 튀겨진 막 그런 거니까, 그런 음식들이 그냥
달콤하고 맛있다고 늘 생각 없이 먹었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얘네들이 작용할지를 겸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알게 돼서 자제를 하고 나니까 아 확실히 얘네들 때문에 뭐 어떻게 정확히 작용하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여드름이 많이 났던 것들도 내가 먹던 것들 때문에 기인한 거였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된 거죠. 자, 오늘 저기 분량 다 하셨다. 근데 오늘 그지? 피부로 이제 밥 먹어서 퇴근할까 봐. 퇴근해도 돼. 완전히 진짜. 피부의 건강을 이제 좀 현미경적 그런 좀 수준에서 확대해서 이렇게 좀 상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베이잘 레이어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이 제일 중요한데 그 피부층이 이렇게 딱 단계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돼요, 단계가? 그러니까 피부마다 종류마다 다른데 이렇게 피부 세포들이 이렇게 막 겹쳐서 이렇게 된 피부도 있고 이런 피부들이 그런 거죠. 그다음에 내 안쪽에 있는 피부들 있죠. 우리 이제 뭐 자궁 내막이나 질이나 또는 이런 입안이나 이런 내장 기관은 이렇게 서 있어요. 한 층이 콜룸나셀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트래티피케이션 중층으로 돼 있는 피부가 있고 이렇게 서 있어서 한 층만 딱 길게 돼 있는 피부가 있어요. 장세포도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아, 장 세포는 맞아, 맞아. 이렇게 길게 서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피부가 어떤 형식을 왜 취했냐면 그 기관에 맞는 이 조직 형태를 취한 거거든요. 근데 다 하나같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혈관, 모세혈관이 끝에 가서 이렇게 거기에 얼마만큼 도달하느냐 영양 공급을 우리가 순환을 하고 이제 호흡을 하고 영양 공급을 하고 뭘 하려면 혈관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혈관이 어디까지 잘 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혈관 분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피부가 관리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이게 뭔가 재생을 계속 해야 되고 뭔가 또 영양 공급을 잘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혈관이 거기 바짝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쪽에서 말씀하시는 호르몬이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피부일수록 오히려 트러블에도 민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증거거든요. 이게 피부과의 원래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이 이 피부가 이 몸의 안에 있는 건강에 이렇게 드러나는 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 내가 지금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지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데 피부가 층이 두껍잖아요. 그러면 혈관의 분포가 가 있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러면 피부가 뭐 이게 서 있는 피부나 이렇게 된 피부들이 왜 이게 혈관이 중요하냐면 영양 공급을 어디까지 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층 세포들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끝에 가서 죽는 거거든요. 일정하게 살다가. 근데 흡수하는 세포들은 끝까지 혈관 하나하나에 붙어서 잘 살아야 흡수를 한 세포들을 혈관에다가 넘겨주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왜 그 안 좋은 걸 먹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는 그 당분 자체가 사실은 우리 뇌는 즐거울 수 있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기에 너무 좋은 순간적으로 쓰기 좋지만 이게 염증성 기능들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모세혈관에. 그러니까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주로 신경과 모든 피부에 바짝에 다 붙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점막 세포들. 그러니까 그 모세혈관들이 정확하게 세포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채널의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런데 이게 설탕이 항상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이게 결국은 처리가 안 돼서 염증이 돼버리면 그 혈관들이 이제 찌꺼기가 끼고 우리의 자율신경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수축과 이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생긴 거였군요. 그런 걸 많이 뭐 먹었을 때. 여드름 생기는 이유는 내적인 아까 말씀하신 테스토스테론이나 또 여성 같으면 프로제스테론 같은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비율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여드름이 생기는 기전 중에 하나는 이게 자꾸 세안을 잘해주라는 얘기가 이제 피부에는 이제 모낭도 있고 또 밑에는 기저층에 혈관도 있지만 이게 분비하는 것들도 모낭 옆에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분비샘이 되게 피지하고 이런 땀도 배출하지만 이런 것들을 배출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걸 배출할 때 잘 배출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 나간 것이 막히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뚜껑이 딱 닫혀버리니까 이 피부에 있던 세균들이 원래 공생하고 있던 애들이 뒤에 들어가서 그냥 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염증이 잘 안 생기는 애들이 면역 기능이 깨지고 혈관의 어떤 사이토카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가 치료하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는 사람 치유의 이 혈관이 공급이 없어져 버리니까 고립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퍼스가 그러니까 고름처럼 생기고 거기에 세균이 자라니까 여드름이 더 커져 버리는 거지 실제 여드름이 생길 것 같은 이런 발적을 하는 과정이 항상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혈관의 건강이 너무 중요한데 그 모세혈관의 건강을 가장 많이 해치는 게 그런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케미칼들, 그다음에 너무 자주 당의 공격을 받는 상황들. 그래서 결국은 진짜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혈관이 괴사하고 자꾸 혈관이 끝에 미세혈관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전체 큰 혈관의 중요함보다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피부에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인사이트를. 그 인슐린 저항성의 그 증상 중 하나가 목덜미나 이런 데가 엄청 검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죠. 이런 거 흑색종이라 했었나?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혈관 건강에서 어떻게 연결돼 있네요. 저도 이제 제 환자 중에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배란 주기에 따라서 여성들은 피부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마 오늘 원래 주제가 원래 피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래요, 자연스럽게 원래. 여기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 같이 우리 정 원장님 계시니까 이 배란기 때 또는 이제 월경 전주기 요 굉장히 극심하게 피부가 차이가 나는 여성들이 아마 방송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한테 조금 이제 이걸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호르몬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업다운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배란한 후에 나오는 호르몬이 프로제스테론이라는 건데 그 프로제스테론 자체가 사실은 좀 더 붓게 하고 또 짜증나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배란을 잘 했다, 곧 생리할 것 같다라는 이게 증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시기에 그 프로제스테론 같은 것들이 이제 테스토스테론하고 조금 더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그 아주 좀 더 잘 정제된 그 퓨어한 스테로이드가 나오고, 그때는 피부가 되게 여성들이 생리 끝나면 좀 뽀얗고 수분도 촉촉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데 배란 이후에 가면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게 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생리를 잘 하는 여성도 주기적으로 한 14일 정도는 항상 프로제스테론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피부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여드름이나 이런 피부 트러블이 생길 리스크가 원래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외부에 들어오는 어떤 환경들, 아까 말씀드린 뭐 세정 문제, 환경의 어떤 독소 문제 이런 거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모공이 이 분비샘이 막혀버리는 현상이 생기면 거기서 자꾸 이런 현상이 이제 어느 특정 시기에는 사춘기 때나 이럴 때는 한 번도 받지 않았던 호르몬들이 갑자기 세례로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드름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즘에 생기는 나이에 불문하고 생기는 여드름의 상당수는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호르몬의 어떤 밸런스 불균형이 좀 깨지는 상황, 뭐 그런 경우를 이제 요새 다낭성 난포 증후군, 이렇게 PCOS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전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그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배란을 지연시키고 심지어는 배란을 차단시키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순환을 해야 될 이 상황이 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오래 노출이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허스티즘이라고 좀 테스토스테론이 더 우세한 상황으로 바뀌어 버려요. 균형이 깨지면. 그러면 이제 헤어도 나고 또 뭐 피지도 더 생기고 시방이 늘고. 여자분들. 네, 이게 다낭성 난포의 어떤 심한 경우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체중 조절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이 상당히 이게 중요한 어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기저에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 호르몬 불균형을 갖고 오는 데는 환경과 내적인 어떤 영양의 이런 불균형들, 대사의 불균형들이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죠. 운동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면 피부도 좋아지겠네요. 저는 많이 봐요. 운동하시는 분과 아는 분들의 다음번 연구 주제. 이미 알고 계시지. 아니 근데 사실은 재밌었던 게 제가 옥시토신 책이 나간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화되고 처음 바로 당일날 연락이 온 분이 서울대학교 피부과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서울대학교 피부과에서 옥시토신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옥시토신이 피부에서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피부의 재생을 돕고, 그래서 사랑받으면 이뻐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랑받고 또는 함께 운동하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피부 관리에 세안만큼까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확 거죠. 표가 나는 게 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우리 나이 또래나 뭐 그럴 보잖아요.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부부들 보면 남자가 갑자기 며칠 사이 까칠해지고 있으면은 부부 싸우고 안 좋아.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우연이 아니라 근데 요즘 안 좋으세요? 요즘 안 좋으세요? 그럼 각방 쓰고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을 때 부부 사이에 이렇게 안 좋을 때 아주 그냥 그래서 금방 호래비 같이 근데 부부싸이 안 좋을 때 밥도 못 먹잖아요. 그래 밥도 이제 뭐 밖에 사 먹고 이래가지고 아니 먹어도 불편하겠지. 밥 달라고 말 못하지. 밖에 사 먹어야 되고 해서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얼굴이 우리가 까칠하다 그러는 네. 거 있잖아요. 그렇게 느낌 들고 사람이 퍼석하고 영 사랑 맛 못 받는 티가 그냥 피부를 벗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옥시토신의 기능 중에 제가 정말 인터뷰하신 것 보고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저는 옥시토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에 있잖아요. 산부인과에서는 진짜 중요하다. 이게 성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옥시토신은 우리가 그거를 유사품을 만들어서 사실은 촉진제 형태로 자궁 이제 촉진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기 낳을 때 조금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그거를 출산을 좀 빨리 당기고 싶을 때 출산이 잘 안 될 때 쓰기도 하는데 그 옥시토신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스무스 머슬 그 스무스 머슬을 컨트랙션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혈관에 다 스무스 머슬이 분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스무스머실은 뭐예요? 머슬이? 팽활근. 평활근. 평활근. 근데 네. 근육 중에 그러니까 이게 근육 이게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스켈레털 머슬 골격근이라고 하고요. 각 장기라든가 피부 혈관이라든가 그 혈관도 움직여야 되잖아. 이게 커져 여기에는 다 평활근이 붙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근이 그 아까 골격근이에요. 그 골격을 움직여서 내가 마음대로 뇌의 신경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의지대로 근데- 컨트롤할 수 있는. 네. 근데 불수의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근육이 바로 평활근 스무스 머슬이야.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자율신경과 밸런스를 이루는 거는 그 아드레날린, 뭐 코티졸 하는 이런 스트레스성 호르몬, 도파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싸우면 도파민 올라가죠. 코티졸 엄청 손보돼서 부신 피로 오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평활근이 혈관 수축을 못하면 산소 공급 안 되죠. 그러니까 꺼먹게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너무 와닿죠. 이게 그냥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 스트레스 받으면은 피부가 안 좋아지고 까칠해져 했는데 이 과정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약간 이해가 소름 돼요. 돋았어 지금. 이해가 됐어. 너무 이해하시. 근데 지금 방금 그 똑같은 원인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는 거죠. 평활근이 작동을 안 하니까. 자율신경이 예, 자율신경 불균형 상태, 교감신경 항진, 부교감신경 우리 이제 축소 상태인데 옥시토신이 그 평활근을 수축을 도와주고 혈류를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옥시토신 서로 사랑하고 좋은 얘기하고 노래 부르면 이렇게 뽀얘지고 맞아요. 피부가 좋아지고 혈관의 산소 공급과 모든 영양 공급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합창하면 옥시토신 올라가잖아요. 합창하시는 분들이 해피해. 제가 보기에. 성관에 완전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의 완전 정반대 호르몬인 거죠. 그렇죠. 옥시토신 자체가 올라가면 그게 사실은 가바 쪽을 자극해가지고 코티졸 자체를 또 떨어뜨려요.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아 하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오히려 음식을 좋은 음식 먹고 다른 사람 만나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욕 가고 네, 목욕 가서 때밀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우리 옥시토신도 올려주는 코티졸 같이 낮춰주는 또는 부교감 신경 활성화시키는. 목욕할 때도 옥시토신이 만지니까. 아니 그게 사우나를 할 때, 이게 저는 거기에서 제 책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땜일 때. 땜일 때, 네. 이렇게 접촉이 있을 때. 네네. 그래서 얼굴을 그렇게 미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번 좀 피부 한번 좋아져 볼까? 아니 효과 이태리 타올 효과가 진짜 아니 효과 제대로 보신 건데. 오늘 아침 제가 목욕 다녀. 뭐 이런 것도 괜찮던데. 근데 요새 가니까 깜짝 놀랐던 게 젊은 애들 목욕하는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비누칠만 1시간 하더라고. 아니야 10분을 서서. 그래서 야, 저는 아직도 나는 이거 다 밀었는데 아직도 얼굴에 세안 뭘 하나 봐요.
저는 안 그래서 그래요. 그래? 네.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아 군대에서 좀 그런 게 있지. 네. 왜 군대에서도 그래? 아 피부 의외로 관리- 근데 의외로 군대 가면 깜짝 놀라는 게 피부가 근데 군대 있으면 안 좋아지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치라고 그래서 그런가? 저 개인적으로 음식이 좀 너무 지저분하고 아. 그리고 이제 환경도 좀 너무 지금 먼지도 많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많아서 근데 여기도 벌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옛날에 군대 갔다 온 분이고 네. 요새 군대에 가면 다 이렇게 화장품 가방을 그렇지. 갖고 와서 세수할 때 다 세안제로 한대요. 저도 근데 그때 처음 그 지식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 선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군인 돼서 피부 관리에 처음 시작을 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자기 혼자 이렇게 자라오고 살아가면서는 그렇겠다.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단체 생활을 하는데 관리하는 선임이나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보면은 얘가 피부도 좋아 보여. 야, 그거 뭐냐? 이야.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연락 오는구나. 뭐 좀 사서 보내라.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군대 PX 가면은 화장품 같은 거 되게 많아요. 아. 그리고 제 아들도 이번에 밖에보다 군대 싸니까. 간지 벌써 한 6개월 됐는데 네. 처음에 입영할 때 가방에 굉장히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우리 다 이거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개인 사물함들은 다 그냥 아. 웬만하면 이제 킵할 수 있는지. 근데 말한 것처럼 세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대 가는데 별의별 뭐 영양제도 챙기고 옛날에 군대에서 축구 얘기했는데 군대 피부 얘기를 저희 나이 때 군대는 안 돼요. 얼른 잘못했다 그래. 얼른 잘못했다 그래. 이 얘기만 군대 갔다 할게요. 오신 거 아니죠? 이 얘기만 할게요. 목욕 시간을 딱 5분 줘요. 근데 거기서 무슨 세수를 그렇게 뭐 1시간씩 할 수가 없죠. 뭐 아니, 우리 훈련소에서 주로 그랬죠. 그러니까 목욕하면 이제 샴푸 요만큼 덜어가지고 딱 5분 딱 좀 5분 동안 다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식이 저희 삶인데 너무 격세지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옛날에 군대에 갔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 화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근데 저 화가 안 나고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최근에 꽤 지난 얘기인데 군대 PX에서 파는 굉장히 좋은 피부 크림이 있대요. 그게 군대에서부터 유명해졌어. 달팽이 크림인가 보다. 달팽이 크림. 휴가 나올 때마다 사가지고 나오더라고. 달팽이 크림. 부모들이 계속 그거 좀 짝으로 사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 군대 갔다 오면 되게 우리 생각에 되게 안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피부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나 이 크림 발랐어 이래가지고 다음부터 이제 그거 좀 사다 다오. 근데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규칙적인 생활과 그거 단체 좋아요. 생활이 피부에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또 사람이 심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다도 신경 안 쓰다가 그런 데다가 오히려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제 20대 초반 남자들이나 그 또래들의 식단도 사실은 그리고 먹는 규칙적인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망가져 있고 또 수면도 엄청 망가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군대 가면은 잡히는 거야. 다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군대 가면 일단 내가 없잖아요. 내가 나. 자, 아이 군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누가 군대 얘기 꺼냈어요? 아니 얼른 잘못했다. 우리 체겸 TV에서 처음 군대 얘기 처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특별 군대가 안 왜냐면 군대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거의 남자 출연자가 없잖아. 군대 얘기인데 축구 얘기가 아니라 피부 얘기로. 얘기하고 나중에 통편집 하세요. 웬만하면 편집 안 하더라고요. 그 편집할 만한 거리가 재밌거든요. 근데 피부 얘기 되게 좋았어요. 피부 얘기 되게 좋았어요. 진짜 와. 스트레스 염증, 자율신경계의 어떤 문제, 얘들까지도 어떻게 피부에 연결될지가 좀 감이 오네요. 그럼요. 정말 어디 진리의 말씀해 주셨는데 제 순환계 질환, 당뇨병의 합병증은 다 혈관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혈관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미세혈관으로 갔을 때 그게 피부도 아까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요새 최근 연구 결과에 재밌는 것들은 그 미세혈관의 미토콘드리아가 또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까 이제 평활근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모든 시스템에 작용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를 만드는 건 결국 미토콘드리아가 해줘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오면 걔네들이 작용을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식단 조절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운동을 통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서 피부가 좋아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미토콘드리아 얘기 나와서 이제 잠깐 피부랑 연결하면 제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안 해보시는 분들 중에 피부 계속 안 좋아지신 분들 계속 좋아지는 게 좀 더딘 분들한테는 제가 가끔씩 이제 권유하는 게 한 5일만 단식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5일 단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제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마치 내 몸에서는 아무것도 음식이 들어오지 않네. 그러면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세포 기능,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래서 노화에 대한 모든 이론 중에 궁극적으로 반드시 언급하는 게 단식이에요. 단식은 이제 18시간 단식도 있지만 한번 우리가 보통 단식원을 가거나 금식원을 가거나 하면은 한 일주일 굶기잖아요. 그럴 때 나올 때 피부가 뽀얘지는 경험들을 이제 해보실 텐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안 해서 일종의 독소를 제거한다는 개념의 당독소 제거 개념도 단식에 좀 도움되지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궁극적인 게 첫 번째가 식단도 중요하지만 운동 그리고 금식에 가까운 단식 모방 다이어트 이거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면 사실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방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돼. 그러니까 아까 팔레오 다이어트하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 환자들이 피부가 좋아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에 직접 연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그럼 단식, 운동. 적절한 영양소 공급.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킬 때는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단계별로 그 여러 회로들의 그 조효소들이 다 대부분 영양소라고 하는 비타민이나 아미노산이나 이제 미네랄들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되게 있어요? 단계별로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코엔자임 큐텐이 제일 코큐텐. 유명하고 그다음에 그 좀 앞 단계에서는 카르니틴이라는 것도 있고 비타민 B 중에서도 이제 1, 2, 3, 5 같은 그런 조효소도 알파리포산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다 단계마다 사람들이 다르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이 영양소들이 이제 음식의 원이라고 하죠. 푸드 소스가 다 다르거든요. 과자류나 네. 이런 걸로 먹으면 그런 충분한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막상 저희가 소변 대사물 검사 같은 거 해보면은 사람마다 다 단계별로 다 다르게 미토콘드리아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소들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풍부한 영양소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운동 그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가끔씩 굶는 거 이제 거기 기저에는 미토콘드리아 활성에 대한 에너지 그런 공급들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몸에 당이 아까 공복에서 브레이크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를 금식을 깨는 거를 아까 단순 당으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 몸에 그런 탄수화물 단순당이 많으면 우리 세포들이 그냥 ATP를 만들 때 미토콘드리아를 경유하지 않고도 그냥 ATP를 예를 들면 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당이 미토콘드리아를 경유하지 않고 2개를 만든다면 근데 거기를 경유하게 되면은 23개. 예, 20잠깐만. 48개. 예. 36개 아, 플러스 36개. 2개. 그 36개는 38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제가 요구를 외우는데 참 여기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고 2하고 18을 하면 36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당이 그런 단순당이 계속 있으면 미토콘드리아를 안 해도 그냥 기본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이 없고 지방만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몸에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려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복 시에 운동하는 거, 공복 시 아예 그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유지해서 아예 단식을 하거나 패스트 미미킹 다이어트를 해주면 그럼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되죠. 근데 그 부작용이 있어요. 남자는. 네, 남자의 부작용. 말씀해 주세요. 네. 19금인데 성기능이 떨어지는? 좋아지죠. 좋아져요? 이게 왜 단점이에요? 나는 부작용이라고 부작용을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부수적인 작용? 부수적인 작용이 그것까지 좋아져서 당황하게 되는 거지. 네. 갑자기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콜라비 이거 옥시토신 김치인데요. 저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이거 먹었는데 제가 잘 안 웃거든요 원래. 대단하십니다. 이게 걱정되는 게 지금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을 때 계속 오독오독 소리가 마이크에 나올 거야. 우리 지금 영상팀에서 왜냐면은 이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앞에서 씹는데 오독오독해서 저는 조금 그 방송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리고 씹었어. 왜냐면 영상을 내 걸 보면 야 저렇게 심각하는데 저렇게 쩝쩝거리고 먹네. 그러는 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마
그렇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편집에서 그 영상 라인 다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하고 네, 조금 신경 쓰셔서 제가 씹었던 거 좀 잘라주세요. 아 그거 아마 진짜 아주 굉장히 천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떡 그런. 저도 이거 씹을 때마다 되게 신경 쓰여요.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과학적인 이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데 방송을 아시는 거라 그런 거. 오도독 아니 그래서 내가 소리가 나서 들어갔을까봐 제가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저는 강화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순무를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처음 딱 먹을 때는 순무인데 그 다음에 이게 이빨이 바퀴벌 들어가면서부터는 전혀 다른 맛이 너무 맛있어요. 순무김치에서 딱 그 인삼 냄새만 딱 빠진 순무김치. 와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밤에 이게 막 간식 먹고 싶잖아요. 그럼 과자 대신 아내가 요새 콜라비를 사다 가지고 이렇게 잘라 놓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삭아삭 씹히면서 귀도 만족시키고 예 맞아요 네. 맞아. 너무 맛있어요. 식감 때문에 많이 만족.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 제가 콜라비를 이제 이때 되면 제주 콜라비가 한참 좋을 때라서 콜라비를 막 10kg씩 시켜요. 시켰는데 계속 바빠갖고 콜라비 상자를 그냥 저렇게 저 방에다 놓으면서 계속 갈 때마다 째려보다가 외면하고 째려보고 외면하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게 이렇게 쉽게 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도마 맞아요, 놓고 맞아요. 작정을 해야지. 맞아요. 작정을 껍질이 두꺼우니까 맞아요. 도마를 놓고 이제 큰 칼로 작정을 하고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김치를 하자. 저걸 그냥 깎아서 일일이 깎아 먹을 저기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김치를 다 담아버려서 그때쯤 되면 있겠다. 그지 토요일 되면 있겠다. 그래갖고 한 거죠. 원래도 그렇게 드셨었어요? 예, 원래도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렇게 많이씩 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다 담아 한 번에. 이 콜라비가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저작할 때 그 씹는 이게 뇌를 깨우는 효과를 되게 좋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뭐 라이블리 주스가처럼 이렇게 좀 알아서 다 갈아준 거 잘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만약에 식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뇌를 깨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이 저작근의 기능 자체가 여기서 울림이 이렇게 뇌를 이렇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바이브레이션의 피지컬한 바이브레이션도 되게 우리 건강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지금 먹고 그러니까 난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해 그냥 아무거나 몰라 원인도 몰라. 근데 그냥 좋아. 그래서 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뒤에서 이제 그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이런 그러니까 무슨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이 콜라비를 만약에 내놓고 또 이렇게 야채 삶으신 거 주고 이런 해산물이나 좀 먹기 좋은 저런 청국장에 약간의 밥 주면 너무 든든하게 먹고 갈 것 같은데 뭐가요? 제가 맞아요. 저희 집은 아니거든요. 저희 집은 아니에요. 제가 사모님 말씀드렸죠. 들으시라고 지금 제가 듣고 있지 지금. 일단 영상 편지 하나 하셔야겠네. 근데 다시 그렇게 해요. 저희 집사람이 계란하고 또 회유를 또 사시네. 뭐 회유, 렌틸콩 오늘 아침에도 뭐 여기 나간다 우리 갑자기 안 나오던 건강식단을. 그 렌틸콩하고 뭐 갑자기 토마토에다가 뭐 마늘에다가 뭐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먹고 나왔는데 사실 이런 콜라비처럼 이렇게 잘 씹어서 이렇게 사각사각 나는 이런 듣기 좋고 씹어서 좋고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먹는 게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반찬으로 내놓으면 어쨌든 그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동치미 만들면 진짜 맛있어요. 예. 그 무로 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근데 그런데 더 식감이 좋고 국물은 더 달죠. 똑같이 그 배추 넣고 이렇게 넣고 발효해서. 떡만 좀 하나 이렇게 대충 나오면 고구마하고 떡하고 아침 메뉴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거의 영상 편지 쓰는 느낌인데요. 사모님한테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어필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아침에 다들 고민이 첫 끼 어떻게 먹느냐고요. 혹시 첫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이상적으로는 아니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 다요.